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복지대학원 시간입니다. 제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양원 노인 학대, 가족 요양제도 강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르신들이 정말 노인 요양원 폭행, 살인, 성폭력, 노인들 두려움에 떤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사들의 처우 열악, 감독 소홀 등 문제, 인권 사각화 우려 높아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셔야 할 어르신들이 이런 상습, 학대나 성범죄, 실종, 사망 사고 뭐 이러한 것에 노출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족 요양제도, 가정 요양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심이 없어요. 전 사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 그리고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설 중심의 정책도 안 된다. 저는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장애인 정책들을 굉장히 연구하면서도 시설 중심화하고 그 시설이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그 시설장 위주로 정책을 돌린다면 비리 구덩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나오는데 좀 아부를 떨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도 주고 그럴 텐데 바른 소리만 내다 보니까 이제 욕도 좀 먹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네, 경북 고양 요양원서 80대 노인 환자 폭행 수사 착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진짜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노인 요양원 현대판 고려장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해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식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요양원비 부담이라든지 뭐 각종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가족 요양제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이 요양을 하고 정부가 그 가족에게 임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이권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시설장들, 저는 시설장들을 대변하고 싶진 않아요. 그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가정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측면은 일가 친척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 다 포함하고 또는 생활 동반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부모 버린 자식들은 그 자식보다 이웃이 그분들을 돌봐준다면 이웃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혈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부모님을 막 때려. 부모님 목을 조르고 막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누나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내 이웃인데도 내가 진짜 나를 가족처럼 돌본다 그러면 그게 가족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생활동반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까지 다 인정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가족 요양 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요양원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현대판 고려장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요양 제도를 우리가 정착화시켜야 된다. 그 가족은 일가 친척을 다 포함하고, 예?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생활 동반자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가족들이 지정한 분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요양 제도를 정착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양시설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시설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양시설연합회에서는 저한테 뭐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이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아픈 거예요. 뭐 저도 뭐 아직은 젊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몸도 아프고 몸도 약해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냐고 정말 고생했는데 자식한테 학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학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가족 요양 제도를 확대하자. 예? 그래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요양하는 거, 가정에서 요양하는 거를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족 요양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설 중심으로 가면은 그 시설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뭐 시설을 유지하는데 그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가정에서 요양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가 지원한다. 예? 가족 요양 제도를 했을 때는 그런 시설 지원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임금만 지원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양원 운영 목사, 노인들 쇠사슬 묶고 폭행. 제가 진짜 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효자는 아니지만 항상 그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저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정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제가 저희 동네 그 옆에 요양원이 있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면회가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이 찾아온 거예요. 설날에 찾아왔는데 그 요양원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해줬냐면 바깥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바깥에서 막 울면서 아빠 뭐 이러기는,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가야 된다. 가정. 네, 여기도 보십시오. 이 지금 김재한 요양원 직원 70대 노인 폭행.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마음속에 화가 있잖아요. 화도 있고 악도 있고 또 힘드니까 짜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노인들 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요양 제도를 확대하고 그 가족에게 임금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휠체어 침상에 꽁꽁 70대 환자 묶어 밤새 방치한 요양원.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침상의 수일간 묶는 등 노인 학대 요양원 업무 정지 처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족 요양 제도를 확대하자. 최대한 그것을 확대하자라는 거예요. 가족 요양 제도. 그래서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 다 포함한 그 가족이 또 그 가족이 지정한 사람, 또 진짜 함께 하는 그 생활 동반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가족이 가정에서 요양하는 제도, 가족이 가정에서 요양하는 제도를 정착하자. 그리고 그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가장 우리가 크게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이 정부의 예산을 아끼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